이 ETF를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ETF를 선별하는 게 좋을지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려고 얘기를 네. 좀 드린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ETF는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일단 ETF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각 자산,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별로 기초지수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을 리스트로 다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게 일단 출발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ETF는 순자산 규모, 덩치가 큰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할 때 바로 살 수 있고 그렇죠. 팔려고 할 때 또 바로 팔 수 있고. ETF는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네. 그 매도가 매수가 간에 간격이 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맞아요. 내가 사고자 싶은 가격으로 못 살 경우도 있고 네. 더 최악은 이제 팔고 싶은데 못 안 파는 팔릴 경우도 때. 있고. 예. 그래서 일단 덩치가 큰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거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ETF가 자산 운용사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운용 비용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운용 비용이 낮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 투자할 때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덩치가 큰 ETF를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운용 비용이 좀 낮은 상품들을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운용 비용이 무조건 또 낮은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 운용 비용이 약간 높은 만큼 분배금이 좀 높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ETF를 만드는 자산 운용사마다 운영 규칙이 각기 달라요. 네,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상품은 덩치는 큰데 운용 비용은 높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용 비용은 좀 낮은 것 같은데 또 분배율이 또 저조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운영 비용은 좀 높지만 또 분배율이 또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분배금을 염두에 두고 이런 비율이 높은 ETF를 선택한다고 하면 운영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사실 분배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리스트를 만들고 되도록이면 덩치가 큰 상품이 좋고 또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운용 비용이 낮은 상품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비용이 낮은 만큼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연구원님께서 여기에 온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미리 하나 주셔서 네. 잘 읽었습니다. 네네. 이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책들도 다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책은 한번 싹 읽으면 그냥 끝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그냥 내 책꽂이에 꽂아뒀다가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맞아요. 갖고 와서 그때 봐야지 사전처럼 약간 그런 책들이 있는데 둘 다 좋고 나쁨은 아니지만 이거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네네. 약간 ETF 사전처럼 위원님의 그 HTS에 정리해 놓은 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박아 놓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단기간에 2, 3일 동안 읽으면서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는 넣을 거고 수는 없죠. 사전처럼 이렇게 하기에 참 좋은 책이다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고 네네네. 책 제목이요.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이거 제목 영호 의원님이 지으신 거예요? 출판사의 압박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네. 출판사에서 지어줬습니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대부분 열에 8에서 9은 다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이걸 딱 처음 받아보고 위원님이 지은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책 제목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 표지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표지는 저는 눈에 확 띄어서 네,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쇼핑이라는 게 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쇼핑이라는 개념처럼 이 ETF 투자도 되게 친숙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쇼핑 하듯이 좀 ETF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쇼핑하면 사실 우리가 명품에 대한 소비가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네. 보복 소비 때문에. 네. 이 명품 하면 명품의 메카가 유럽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 ETF를 통해서 내가 명품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네. 보면 사실 유럽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실 ETF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쇼핑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명품 관련된 소비를 좀 얘기해드렸던 것도 생각해보면 명품 매장 가서 굳이 명품을 안 사도 되거든요. 명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체가 있고 네.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 투자하는 ETF를 사게 되면 내가 명품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도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ETF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쇼핑이란 개념을 책 제목에다가 연결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좋아하겠네요. 정답이잖아요, 이게. 네, 정답에 네. 가까워. 네. 근데 그 명품 네. 얘기를 하셔서 네.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야 그래도 내 손에 명품이 들려 있어야 그게 명품을 사는 거지.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다고 그게 명품을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되게 큰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을 얻었던 게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테슬라 주식을 사라. 그 오른 만큼 테슬라 한 대가 진짜로 나한테 올 수 있다. 올 수 있죠. 라는 그 얘기를 한 걸 들었었는데 명품도 비슷하죠. 명품 이런 ETF나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좋아지면 거기서 나오는 그 차익으로 진짜 명품을 내가 공짜로 얻는 거니까. 얻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약간 생각의 전환만 하시면 진짜 이 말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명품을 내가 백을 먼저 사느냐 아니면 ETF나 이런 투자 상품을 먼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백을 내가 공짜로 얻느냐 내 돈을 그냥 내느냐 그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또 이 책을 쓰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면서 결국에 우리 인생사를 보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네. 좋을 땐 좋고 또 안 좋을 땐 안 철학적으로 좋고. 가네요. 네. 근데 이 ETF가 어떻게 보면 이런 희노애락이라는 우리 인생 삶에서 마주치는 국면마다 네. 재무적으로, 네. 재정적으로는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주식 투자하기 좋은 국면들이 있잖아요. 네. 경기가 좋을 때. 네. 이때는 어떤 걸 투자해도 다 돈을 벌어요. 그때는 주식, 원자재,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주식, 부동산, 원자재 투자하면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ETF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모두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다 라인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이상 되는 긴 시계열을 염두에 두고 시간에 투자할 때 가장 최적으로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ETF를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같은 의미긴 한데 어떤 10년 주기로 이렇게 내가 계획을 짜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이후에 세상이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는 글쎄 뭐 책 많이 보고 전문가 얘기 들으면 얼추 방향성은 잡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업이 위너가 될까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를 모르겠으면 차라리 진짜 어떤 ETF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운용을 해주는 상품에 내 돈을 맡기고 어떤 내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확실한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렇죠. 그런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잘 포장했습니까? 맞는 얘기세요. 워낙 다방면으로 쫙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리츠도 있고 얘기해 주신 건 원자재도 있고 각 국가별로 그리고 각 산업별로 정리를 싹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ETF 상품이나 섹터는 미국 것도 좋고 우리나라 것도 좋고 어디가 있는지 현재 이제 향후 10년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게 정말 투자했을 때 빚을 발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산업. 미래산업을 선점한다는 생각에서 투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를 할 때 이런 어떤 편견들이 있어요. 어렵거나 잘 몰라야 뭔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좀 수익을 많이 볼 것 같다는 약간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좀 어려워야 돼. 잘 모르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처음 접근할 때도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로 10% 수익 본 거랑 휠라코리아로 10% 수익 본 거랑 왠지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난 SK하이닉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물들은 대부분 사실 미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안 했지만 다 이용해보고 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지 안 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이 ETF 중에 ESG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ESG. 티커가 ESGV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가운데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 참고로 잠깐 그러면 저는 미국 ETF가 너무 그러니까 기분 좋고 좋은 게 티커가 네. 되게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죠. 네. ESGV. 네, 맞아요. 딱 다른 것도 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ESG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ESG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치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안정성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ESG ETF를 보다 보면 성장주 비중도 일정 부분 있지만 이 가치주 비중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정적인 기업들, 전통적인 어떤 성장을 해왔던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ESGV가 일상생활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개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성장주 위주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결국 전기차 ETF가 유망할 걸로 봐요. 전기차 ETF는 티커가 DVIR이에요. 예. 이건 글로벌 X에서 만든 상품인데 글로벌 X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자회사예요. 네. 전기차 ETF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우리 미래에셋 자산을 또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증권에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한국의 금융산업, 네. 금융산업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사실 10년 전만 놓고 본다고 해도 이 전기차는 네. 영화 같은 데에서 소품으로 등장하는 물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지금 실질적으로 거리 나가다 보면 테슬라, 그렇죠. 현대에서 만드는 EV6, 아이오닉 이런 아이오닉. 것들이 네. 지금 실제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전기차 산업이 과거에는 연평균 50% 전후로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는 연평균 400%까지 성장을 한다는 보고서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전기차 ETF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미국의 테슬라 또 중국의 니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한국의 대표 기업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기차 전반적인 밸류체인까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 투자하는 ETF를 좀 몇 가지 선정을 했고 네. 또 미래 산업을 선정하는 ETF를 몇 가지 선정을 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에 다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와 또 쓰신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방송이랑은 이미지가 또 많이 다르시네요. 거의 내려놓고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웃으시는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네.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라이하게 얘기하는데 하시다가. 유튜브라서 네, 네. 좋습니다.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라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웃으신 김에 제 채널에 오면 모든 출연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여기 뒤에 그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보이세요? 네. 저는 이미 오기 전부터 알고 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할 네, 테니까 네. 한번 멘트 부탁드릴게요. 아, 민망하죠? 좀 민망하네요. 유튜브입니다 이게. 네. 예. 우리 농 앵커 채널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시선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떡해요?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시고 간단한 소감도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남중 연구위원회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를 보내드립니다. 추첨 결과는 10월 14일에 이 영상 고정 댓글로 공개할게요. 잘 자요.